아티클로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클래스 폼 박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자리에다가 폼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거고요. 필드셋 사용할 겁니다. 레전드 사용할 거예요.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쵸? 룹 써요. 메소드 그냥 뭐 get 제목 뭘로 만들지? 없어요. 자, 자 여러가지 뭐 형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가볍게 보기 위해서 li로 한 4개 정도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블 영역으로 그냥 유저 아이디를, 두 번째는 비밀번호를, 여기다가는 아이디 비밀번호 기억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리멤버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 있죠? 로그인할 때 필요한 거 딱히 없나? 뭐 있죠? 패스워드 재확인. 로그인이니까 상관없다. 자, 그냥 빼죠. 네. 자, 그럼 여기다가 뒤에다가는 인풋으로 인풋 요소로 자, 써보죠. 인풋 타입 텍스트,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그 다음에 여기는 리멤버 체크할 거냐 하는 거니까 체크박스 들어가겠죠. 끝에다가는 해당하는 내용들을 담을 밸류, 그 다음에 연결할 아이디, 전송할 네임 들어갈 겁니다. 전송할 네임은 여기 들어있는 이름과 동일하게 쓸게요. 유저 이렇게. 아이디도 동일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회원가입에 대한 데이터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필드 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div send 하나 만들어서 그냥 버튼으로 할게요. 자, 타입 서브밋 이렇게 해가지고 전송 쓰면 되겠죠. 자, 아이디 빠졌군요. 아이디를 여기에 쓰고.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폼의 데이터를 우리는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그대로 위에 스크립트 놔둬도 되지만 지금은 콘솔에 뜨는 거 괜히 방해되니까 리스트 sic에 13번째 걸로 들어가는 클래스 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자 클릭하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써볼 건데 최대한 단순하게 쓸게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진짜 얘도 수식이 길어져요. 폼이 그래서 좀 양이 많아요. 하지만 자 최대한 가볍게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와 유저 리멤버가 있습니다. 세 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변수 선택, 그리고 값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도큐먼트 닷 쿼리 셀렉터 id 하시면 선택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확인 버튼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const submit btn 도큐먼트 닷 쿼리 셀렉터 의 버튼 버튼을 가져올 방법이 어차피 버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버튼으로 가져올게요. 어쩌면 얘는 타입 서브밋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로 서브밋 btn 자 결과 한번 볼까요? 버튼이라고 아주 잘 나오네요.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CSS 선택자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거겠죠. 이벤트. 자 버튼을 클릭하면 add 이벤트 리스너 데이터 값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잠깐 스톱 이닷 프리벤트 디폴트로 막아주겠습니다. 전송해야 되지 않나요? 전송 확인할 건데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전송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객체를 전송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 객체로 담아서 내보내겠다 이겁니다. 그게 낫지 않나요? 자,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러면은 해당하는 아이들의 각각의 값을 판단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유효성 검사해가지고 체크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검사하거나 체크할 때 쓰는 거고요. 지금은 완전한 결과치를 확인한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해당한 유저 아이디에 들어가는 누구 밸류 값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거 콘솔 로그로 가져와 보죠. 또 나머지 패스워드와 리멤버에 대한 상태값, 이건 체크 상태값을 가져오는 건데 일단 밸류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다가 단순하게 전송 버튼을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디자인이 없어서 좀 그런가? 자, 썼어요. 체크하면 둘이 나옵니다. 체크하고 리멤버에 대한 아이는 체크드의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값을 가져올 게 없습니다. 가져온다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체크박스는 밸류는 id 기억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밸류가? 근데 이건 id 기억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그냥 하나 체크 하나 관계가 없단 말이죠. 얘가 원하는 건 체크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걸로. 자, 처음 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밸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에 대한 값을 보는 거고요. 우리 CSS 할 때 해당하는 선택자에 체크드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체크드가 됐냐 안 됐냐라고 판단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 바로 요 체크박스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체크드는 체크드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거죠. 근데 체크드가 아니라 제가 true라고 써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개념이 뭐냐? 체크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false를 쓰면 여기는 취소가 되는 걸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체크드예요. 그래서 체크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르면 true, 해제하면 false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판단을 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값이 있어 전송할 거야 이거보다는 하나의 세팅을 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보낼 건데요. 자, const 클래스로 해야 되지. 자, 클래스 send user data, 아니면 뭐 send가 아니라 체크로 하셔도 되죠. 접속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냐, 존재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으로 체크 유저, 체크 멤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둔가로를 써서 바로 쓰고, 이 내부에다가는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지금 세 가지를 체크해서 보낼 거니까 세 가지를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는 유저의 아이디명, 유저 아이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유저의 비밀번호, 이름이 너무 똑같아서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뭐 피스워드 아이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체크, 체크에 관련된 데이터 내용을 추가로 담아줘야 되는 거니까 옵션 세 가지를 담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this.id, this.password, this.option 이라고 써서 각각의 내용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옵션 상태에 대한 값을 담아서 보내면 되겠죠. 여기서 뭐 옵션이라는 이름이 헷갈려요,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자, 제 접속에 대한 멤버 아이디 기억하기, 뭐 리멤버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요 데이터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보내주면 편리할 테니까 아예 여기다가
const 멤버 체크는 아니면 send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자, 해서 new 체크 멤버.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아까 있던 요 유저 아이디에 대한 밸류 검증했다 치고, 그 다음에 유저 비밀번호에 들어가는 밸류 이것도 마찬가지 검증했다 치고, 그 다음에 옵션 해당하는 요 체크했을 때 체크 상태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체크들. 자, 요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받아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보내기 전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띵 누르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뭐 형식으로 쓰세요. 이거는 이제 EL 이벤트를 쓰기 전에 그 사이에 검증하는 거고요. 비밀번호 멤버 체크 전송 버튼 누르면 관련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물론 비밀번호를 이렇게 보내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해요. 왜? 비밀번호를 누가 이렇게 노출시켜요? 그렇겠죠? 이걸 난독화 처리라고 그래서 아예 알아볼 수 없게끔 굉장히 복잡하게 코드를 바꿔준 다음에 보내기는 하죠. 그럼 그쪽에서도 그걸 뭔가 체크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보내서 뭔가 2차적인 작업을 뭔가 해가지고 쓴다던가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데이터는 묶어서 관리해서 보내면 좋을 테니까 이렇게 묶어서 보낼 수 있게끔 처리를 할 때 생성 잠수 같은 거는 사용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게시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자료를 보내는 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겠죠. 폰 관련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자, 여기 뭐 li로 만들어서 좀 애매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li들을 div로 좀 바꿀게요. 사실 관계는 없는데 추가적인 세팅하거나 할 때는 요게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를 요거는 하나만 만들까 이것도. 자, div로 이렇게 로그인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클래스 id input id 이것도 클래스 input password 클래스 자 체크 리멤버 이렇게. LI로 해도 사실 뭐 전혀 문제되진 않는데 일부러 조금 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디자인을 좀 위해서 여기 비밀번호 쪽에다가 레이블과 인풋만 달지 말고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인풋 뒤에다가 버튼으로 타입 버튼 하고요. 아이콘 태그가 있다면, 아이콘 파일이 있다면은 폰트섬 이런 거 있다면 그런 걸로 이미지를 첨부하시면 좀 더 좋긴 하겠지만 저는 없기 때문에 스펜으로 자 그냥 i 이렇게 써서 자,
여기는 요 I라는 글자 읽는 글자는 아니고 그냥 시각적으로만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임시 비번부기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제 결과물은 이렇게 I 태그 하나 딱 들어가면서 이거 누를 수 있게끔 되겠죠. 자, 약간의 이제 폼 데이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자, 폼에 들어가는 내용 살짝만, 많이 디자인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살짝만 할게요. 자, 들어가는 자, 파일에서 요거죠. 자, 폼 부분만 폼에 들어가는 이름이 다 들어가면 양이 많으니까 폼 박스부터 보더 1픽셀 솔리드 하고 자, 안에 들어갈 폼 흰색으로 그냥 해놓고 가로값 몇 퍼센트 너무 많죠? 한 500 정도의 높이값 놓고 자, 안에 들어갈 필드 셋 없어요. 그냥 패딩 만들고 끝. 자, 안 할래요. 자. 대신에 자, 요거 로그인 에이리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세팅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에이리어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가로값 높이값 5토는 뭐 이거는 계속 똑같이 쓸 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나중엔 좀 추가적인 세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는 얘도 할 게 없네. 자, 패스. 자, 로그인 에이리어에 자식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만 보더 버텀 선 만들어주고 마진 버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풋 타입이 텍스트인 아이와 인풋 타입이 패스워드인 아이를 찾아서 가로값을 50%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높이 값을 그래서 보더 1픽셀 솔리드 너무 선을 지금 테두리를 많이 남아가지고 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블도 있죠. 자, 가로값 100픽셀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이 둘을 이제 옆으로 나란히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플렉스를 사용하시면 편할 테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를 통해서 얘는 필요 없으려나? 스타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버튼 중에서 타입 버튼 아까 있던 확인 체크하는
요거 있죠. 체크 리멤버. 이 부분 볼게요. 자, 클래스 만들었으니까 바로. 자, 가로값 요 정도만. 자, 높이 값도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아이도 그냥 가로값, 높이값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만 작동이 되게끔 써주시면 됩니다. 뭐가 빠졌나? 빠진 게 좀 있겠죠? 자, 간단하게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양도 되게 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쁘지 않고 엉망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여기 인풋 아이디에다가 뭔가 이름을 쓰거나, 자, 비밀번호의 이름을 쓰면, 체크하면 그냥 끝이에요. 전송 누르면 그냥 일부러 우리가 확인하기 편하게 하려고 값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나오는 시스템들은 보면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거만 놓고 보자면, 여기 끝에 버튼을 띵 누르면 여기 가려진 아이가 임시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우리 눈에 직접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방법은 사실 매우 쉽습니다. 뭐만 바꿔주면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TML 문서의 타입을 패스워드에서 텍스트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아니면 눌렀을 때 임의의 박스 하나 딱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비밀번호 잠깐 보이게 만들어 준다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열심히 무언가 썼을 때 단순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해당하는 아이디에 들어갈 인풋 타입이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로 바뀌면 당연히 가려질 거고, 또 비밀번호였던 비밀번호로 되어 있던 타입을 텍스트로 바꾸면, 텍스트 바꿔볼게요. 당연히 글자로 보입니다. 이 역할만 잠깐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 시 이거는 객체로 처리한 거고요. 이번에 보실 거는 비밀번호 클릭 시 비밀번호 확인 버튼 클릭 시 비번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버튼은 얘인데요. 아무것도 이름이 없으면 좀 그렇긴 하니까, 자, 클래스로 이름을 패스워드 뷰 뭐 이렇게 쓸게요. 진작 만들어 놨으면은 CSS에서도 좀 잘 썼을 텐데 너무 엉망으로 썼죠 사실. 자, 이것도 이름 똑같이 바꿔 놓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자, 위에 올라가서 자, const 패스워드 뷰 btn 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 유저 비밀번호 뒤쪽에 있기는 해요. 바로 유저 비밀번호 바로 뒤에 존재하는 이라고 써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로 클래스 pw view라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가지고 써볼게요. 자, 얘를 당연히 눌렀을 때로 확인을 하겠죠. 자, 대부분은 클릭을 사용하실 텐데 이번에 쓰셔야 되는 아이는 마우스 다운을 쓰겠습니다. 클릭을 사용하시면 눌렀을 때 눌렀다 띄는 순간 바로 확인하는 건데 그럼 다시 눌러서 체를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 걸 하려면은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죠. 체크했다가 풀렀다가 체크했다 풀렀다가, 물론 버튼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마우스를 누르는 동안에만 확인하고 띄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볼 건데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는 것보다는 누르는 게 낫잖아요. 콘솔로 자, 마우스를 누를 때 해당하는 아이에 이벤트 발생하는 걸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벤트 디폴트는 위에 놓고요. 자, 요 덜렁 한 줄 썼어요. 자, 버튼 선택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자, 이제 마우스 누릅니다. 툭. 왼쪽 버튼 눌렀더니 뭔가 떠요. 근데 이 아이는 마우스 다운이라고 제가 썼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휠 버튼을 눌러도 뜨고요, 오른 버튼을 눌러도 뜨고요, 측면에 달린 버튼이 있는 분들은 측면에 달린 무언가 버튼을 누르셔도 동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마우스에 달려있는 버튼의 무언가 기능을 누르면 죄다 동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왼쪽 버튼만 누른 아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버튼즈에 보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버튼즈 숫자가 들어있죠. 여기도 버튼즈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둘 모두 버튼의 어떤 위치 값을 나타낸 건데요. 일반적인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왼 버튼 0번, 가운데 버튼 1번, 오른 버튼 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왼 버튼, 가운데, 오른 버튼. 뭐 필요하다면 측면에 무언가를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죠. 버튼즈는 조금 더 다른 기능입니다. 큰 개념은 똑같아요. 이 중에 왼 버튼을 이직한 거는 바로 버튼 0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0. 자, 그러면 트루 뜨죠. 가운데 오른 버튼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왼 버튼을 눌렀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왼 버튼 클릭 확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벤트 닷 버튼에서 0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무엇 할 거냐면 아까 보셨던 비밀번호 유저 pw라고 하는 아이의 속성, 그 중에 타입을 텍스트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주면 되죠. 다른 거 할 게 있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HTML에서 버튼 하나를 만들어서 그 버튼에 마우스 누를 겁니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상태일 때 해당하는 이벤트의 값,
그 버튼이 왼쪽 버튼이라면 타입을 확인해 주겠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왼쪽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안 썼죠. 보이시죠? 새로 고침 열심히 뭔가 썼어요. 왼쪽 버튼 누르면. 그럼 다른 것도 되지 않느냐? 가운데 버튼, 오른 버튼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오로지 왼쪽 버튼만 먹습니다. 인풋에 들어가는 속성, 프로퍼티가 타입인 i를 패스워드에서 텍스트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를 누를 때는 그렇지만 다시 띄었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마우스 다운이 아니라 업 눌렀다가 띄는 그 순간에 그때는 왼 버튼이든 뭐든 관계없이 그냥 바로 바꿔줘 버리면 되죠. 그럼 열심히 쓴 거 눌렀다가 띄면, 눌렀다가, 왜냐면 눌렀다가 이렇게 쓱 바꿔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띄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를 또 추가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을 한 것 뿐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영역을 add event listener 마우스 아웃 또는 리부트 벗어나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기능들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열심히 쓴 거 누르거나 벗어나는 순간 오른 버튼 가운데 왼 버튼 누르고 또는 누르고 띄고 됐죠? 한 번에 다 해결은 했어요. 모든 아이들을 해결을 하긴 했지만 코드가 제법 길어 보이니 조금 더 단순하게 일부는 함수화 처리하거나 일부는 다른 거 바꿔주거나 해주면 좀 더 깔끔하게 이쁘게 수행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풀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쉬운 거 이거 그죠? 자, 이거를 좀 쉽게 빼려면은 일단 요 두 개를 묶을 수는 없어요. 당장은 묶으려면 별도로 다른 기능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 핸들러를 당장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다면은 이거 두 개를 묶어준다던가 아니면 요 밑에 것만 처리해준다던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const fn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끌어올리기 전에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냥 줄여서 pw type 이라고 쓰고요. 요 안에다가 요 두 개 다 담을게요. 번거로우니까 뜯어서 쓱. 요 필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자, 요 함수를 그대로 호출하시면 되겠죠. 요거 한 군데 묶어 가지고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된다.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로 침하고 열심히 쓴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가 띄거나 벗어나면, 띄면 이닷 전달된 아이거든요. 전달시켜야 되는데 전달을 전혀 안 시켰네요. 자, 전달시킨 다음에 다시 할게요. 세로 고침 쓰고 눌렀다가 띄면 돌아오죠. 눌렀다가 벗어나면, 실제적으로 여기 패스워드가 누르면 텍스트로 바뀌었다가 벗어나거나 띄면 패스워드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벤트를 받아서 수행하는 함수 내부에 다시 함수를 또 써라, 약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까는 이 두 개만 넣었는데 지금은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그냥 아무런 뭐 없이도 두 번이나 거쳐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잘 보면 펑션도 사실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형태를 보면 완전히 똑같잖아요. 완전히 100%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벤트 핸들러가 있을 때 이 자리에다가 그냥 요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함수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자,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함수 이름 쓰고 괄호로 쓴다는 얘기는 수행해라 라는 뜻이에요. 수행해라 라는 뜻이 맞는데, 수행할 거 맞잖아요 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수행해라 라는 뜻이 돼버려요. 즉 앞에 있는 이벤트를 확인하고 마우스를 올리면 수행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괄호가 없이 함수에 대한 이름만 쓰는 겁니다. 함수 이름만 쓰면 알아서 얘가 변수를 찾아가서 이게 함수구나 라고 지가 스스로 동작하게끔 명령어를 처리를 해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글 쓰고 마우스 누르고 벗어나거나 또는 띄면 바뀌면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만 하셔도 사실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자, 함수를 위로 좀 더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하긴 하는군요. 여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 써볼 건데요. 얘를 써볼 거예요. 버튼이 0이면 좀 쓸데없이 많이 하는 거죠. 자, 얘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넣을 겁니다. 근데 이때 요구하는 건 버튼이 0이냐 아니냐, 이래 놓고 이래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얘는 여기에 else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else에 넣어주면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해요. 어쨌든 한번 요 자리에다가 똑같은 함수를 주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아이들을 묶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썼고요, 눌렀고요, 띱니다. 어라? 벗어납니다. 어라? 에러는 안 납니다. 눌렀고 띄었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가 판단을 하는 거죠. 해당한 아이의 버튼이 이런 게 있냐 없냐라는 걸 물어보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콘솔로 이 타입을 먼저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누르고 띄고 누르고 벗어나고 전부 다 왼 버튼이 맞잖아요. 전부 다 왼 버튼이 맞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 자, 뭘 볼 거냐면 타입을 볼 거예요. 타입은 뭘 하는 아이냐면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한 아이에 내가 마우스 다운을 눌렀는지 띄었는지 오른 버튼 눌렀는지 뭘 했는지 뭐 이런 모양들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즉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썼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가 원하는 건 마우스 다운이냐 아니냐, and 이 타입이 마우스 다운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마우스 다운이면 그렇죠? 누르고 띄고 누르고 벗어나고 에 대한 해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쓰시면 조금 낫겠죠. 물론 이것만 따로 빼셔도 상관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걸로 대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도 사용 가능하겠지만 이대로 놓을 거고요. 그러면 이벤트 핸들러는 모두 같은 기능을 사용하니까 조금 더 컨트롤이 쉬워지겠죠.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 해서 함수 이벤트 위쪽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써주시면 끝. 저번 녹화 풀었는데 여기에 요 세 개의 기능이 잘 보면 버튼도 똑같고 이벤트도 똑같고 쓰는 기능도 똑같고 오로지 다른 건 하나, 둘, 셋. 요 세 개가 달라요. 핸들러만 달라요. 요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쓰다 보면 되게 짜증나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 뭐 제이코리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택자 온 이렇게 써요. 애드 이벤트 대신에 온이라고 이름 바꿔놨어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여기다가 핸들러 하고 똑같이 뒤에 함수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jQuery랑 자바스크립트의 차이점은 물론 이제 브라우저를 구형 브라우저 지원하냐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말고 이 핸들러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묶어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묶어 가지고 핸들러 한 칸 띄우고 핸들러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핸들러를 계속 묶어 쓸 수 있어요.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jQuery 이렇게 띄워서 핸들러 여러 개를 묶어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const fn event 라고 하나 만들고요. 저는 펑션이라 썼지만 사실은 그냥 화살표 함수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편하신 대로 이곳에는 세 개의 인자를 담아 보겠습니다. 하나는 셀렉터 또는 뭐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고자 하는 요 이벤트 핸들러. 근데 핸들러 타입 쓸게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 함수 기능. 자, 이벤트로 쓰셔도 되고 fn이라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담을게요. 그럼 이 세 개를 담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누군가에다가 어떤 선택자를
add event listener를 사용할 겁니다. 그때 들어갈 라인은 핸들러를 사용할 거고, 이 핸들러를 통해서 당연히 이벤트 수행을 하게 만들어 주겠죠. 네. 자, 그 이벤트를 가지고 뭔가를 쓸 거예요. 자, 이가 맞았네요. 그럼 당연히 뭐 하다 prevent default가 대부분 다 들어가니까 그냥 쓸 거고, 이 뒤에는 저기 있는 fn이라는 함수를 수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왜? 핸들러 타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를 고려해서 for each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for each에는 두 개의 인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론 하나는 핸들러를 받고 또 하나는 순서. 근데 순서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 안에다가 여러 개 타입이 들어가 있는, 하나면 한 번만 돌겠죠. 여러 개면 여러 번 돌 거고, 돌게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핸들러를 담아주면 그 묶음 중에 하나를 수행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선택자 대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조금 쓸데없는 기능 하나 더 넣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벤트 처리하는 거 3개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없이 저는 fn event라는 함수를 수행해서 첫 번째는 선택자, 두 번째는 마우스 다운이냐 업이냐 리브냐 3개잖아요. 그럼 3개니까 배열로 해서 하나는 마우스 다운, 또 하나는 마우스 업, 또 하나는 마우스 리브. 다운표 3번 쓰기 귀찮아요 라고 하신다면 묶은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를 스플릿으로 스페이스 간격으로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번거로우니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 데이터는 이미 여기 함수가 있으니 함수를 작성 하면 결과 볼게요. 마우스 누르고 prevent default가 뭔가 잘못됐대요. 이것도 좀 뭔가 제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빼먹은 게 있나 봅니다. the event listener 핸들러에 이벤트가 들어온 거를 받아서 여기다 한번 또 써놨으니까 생긴 문제겠죠?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이도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애초에 걸어놨으니까. 아니면 저기다 넣어주든지. 자, 그러면 여기도 2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갔군요. 자, 2 들어가. 헷갈리네요. 자, 그냥 아까처럼 돌려놓을게요. 이벤트 뭐 2개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누르고 띄고 누르고 벗어나고. 여기에 전달하는 값을 제가 안 넣어서 생겼던 문제군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이벤트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여기다 쓰시든지 여기다 쓰시든지 관계없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 개 이벤트 처리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불편함은 생기겠죠.